화학적 재활용, 의문스러운 해결책. 의문스러운 해결책. 마치 화성에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프레스의 화학적인 재활용은 아직도 실체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기계적인 재활용? 아무리 잘해도 5년에서 10년 내에는 어렵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50억 달러 투자, 미국만 유일하다. 화학적 재활용의 실효성에 대해서 거의 모든 곳에서 보류하는 입장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미국 화학협회는 이 기술로 인해서 재활용되지 않은 많은 양의 다양한 플라스틱이 유용한 연료나 화학물질로 이미 변환되어 왔고 새 플라스틱이나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자신한다. 셰일가스 이후로 화학적 재활용은 마치 새로운 쏟아진 양 기세가 등등해서 미국 플러스의 로비 업계는 2017년 여름에서 2020년 여름 사이에 미국에서만 60여 개의 프로젝트에서 50억 달러가 넘는 민간 투자들을 발표한다. 폐기물 감소를 위해서 브뤼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유럽은 유럽화학산업협회가 내세우는 수용조기 평가와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수익성이라는 문제. 그런데 수익성이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토털그룹도 이를 인정한다. 수익성. 프로모션 캠페인은 다국적 기업들이다. 재활용업자들을 이기는 유료령은 국한된 것이 아니다. 화학적인 재활용에 대한 마지의 환상. 나는 당연히 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내게 따뜻하고 호의적으로 다가주는데 그러던 날 인터뷰 날짜를 기다려주는 게 더 이상 인터뷰 진행이 불가능하게 물어보았지만 내 이메일에 대한 답장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나 개별 보장이라는 놀라운 세계, 재활용이라는 우승마에 돈을 걸지 않을 거라면 기업들은 아마도 제품 구성의 순간부터 미리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기업들은 나쁜 의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동남아시아 개별 포장이 늘고 있다. 상호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개별 포장은 분말로 된 음료, 커피, 우유, 주스뿐만 아니라 비누나 샴푸의 일회분 포장도 가능하게 한다. 서유럽에서는 이런 개별 포장품은 보통 화장품 가게에서 샘플로 증정되거나 패스트푸드에서 계산할 캐치를 위해서 제공한다. 2018년에 전 세계적으로 8,550억 개가 판매되었고 유니레버와 채취 저거제 싸움, 담배 한 겹이 10,000원 반통, 일회분 연골을 사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닌 필리핀에서는 이런 소포장 제품이 매일 1억 6천만 개 이상 팔린다. 유니레버뿐 아니라 네슬레도 재사용 가능하며 좀 더 순수한 포장 시스템을 개발하기보다는 일회용답게 포장을 계속해서 판매로 결정하기로 한 것 같다. 공장은 바꾸거나 체계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 수익의 주요 원천이니까요. 10장에 아시아의 유혹. 그들 중국인들은 전 세계적인 환경에 신경 쓴 건가 아니면 자신만의 환경을 걱정하는 건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1990년부터 2010년 그저 버클리 신앙경서들은 지적과학적 캠퍼스 일터미 킹봉이라는 재활용업체에 전미할 수 있었다. 이 업체는 제대로 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센터가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곳이었다. 그리고 2014년 베이징은 녹색 담장 정책을 펼친다. 칼로 휘두르는 정부 이후에 베이징은 그만이라고 선언했다. 자기들이 책임 아닌 오염물질을 자기 영토에 받아들이는 것에 지친 중국은 2018년에 마침내 더럽고 오염된 플라스틱 쓰레기 홍수를 거절했다. 단칼에 중국은 대격변을 일으킨 것이다. 과거 30년 동안이나 중국은 현재 사용 중인 기본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재활용을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 가까이를 흡수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일어난 플라스틱 소비량이 두 번째로 많은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이 섬나라는 연간 약 9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그 중에서 40% 이상의 일회용식품 용기와 포장재다. 80%의 근접하는 높은 재활용률로 좋은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일본은 훌륭한 재활용 수거 시스템과
국민의 철저한 준수 정신으로 평판이 높다. 미국인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2017년에 정부의 자체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오염이 심한 플라스틱을 보이콧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하자 서구 국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황한 대형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업자들은 중국의 여 국가들로 덤벼들었다. 재활용 폐지 속에 감춰진 플라스틱 쓰레기. 인터폴 인도네시아 경우는 사기꾼들이 비밀 화물을 숨기 위해서 재활용 폐지 수입을 이용한다. 일부 운송된 종이에는 이런 달고 자는 플라스틱들이 40%까지 섞여 있습니다. 캐나다와 필리핀의 외교적인 위기. 2015년 이후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실은 불법 컨테이너를 본국으로 송환하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요구가 증가했지만 인터폴로 인정하듯이 이는 길고도 어려운 과정으로 남아있다. 그 이유는 우선 이런 컨테이너들은 원산지가 위조되었으므로 어디서 왔는지 알아낼 수가 없다. 그 다음은 발송인들이 이 낡은 쓰레기들을 다시 받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로 변경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없다. 발송에서나 발송국가, 수치국가 그 누구도 그럴 생각이 없고 불법 거래 원천인 범죄 조직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결과적으로 컨테이너들은 동남아시아의 항구에 쌓이게 되고 때때로 그 일대인 적국에 불법으로 재수출되기도 하는데 이는 불법 폐기물 처리라는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유해 폐기물 수출에 반대에 싸우고 있는 미국 환경단체 바젤 행동 네트워크에 도움으로 이스마와티는 이런 불법 화물의 정적을 되짚어가는 데 성공하는데 화물들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대신에 종종 인적구들로 재수출된 것을 발견했다. 행선지를 바꾸기도 하고 38개는 인도, 3개는 한국, 그리고 5개는 태국 행선지를 바꾸었다. 컨테이너들이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이런 컨테이너들은 캐나다와 필리핀 간의 외교적인 위기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했다. 이 문제는 2019년에 해결되기까지 장장 7년이라는 기간이 지속이 되었다. 문제는 2013년에서 캐나다 회사가 보낸 수십 개의 컨테이너에서 시작이 되는데 컨테이너에서는 기저귀와 의로 폐기물이 담겨 있었는데 마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로 화물표를 붙여 놓은 것이다. 캐나다가 상황을 질끌자 다혈질인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결국 2019년 봄에 캐나다에 전쟁을 선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의논장을 놓았다. 2019년 5월 31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69개 컨테이너를 화물선에 싣고 즉시 마닐라 항구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사건을 종결 지었다. 필리핀 외무부 장관은 트위터에 출연하는 화물선 사진과 함께 우리가 말한 대로 안녕이라 잘 가라라고 쓰며 즐거워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계속 보도되자 일부 수출국가들은 관리와 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서유럽 국가들에서 재활용이 태바하다 재활용 실패를 가려줄 새로운 그림막인 초보 혁명들조차도 결국 허용으로 가득한 배송을 거부하고 만다. 유럽 내에서 불법 거래도 증가했다. 영국은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폴란드 이하의 매립지로 보냈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튀르키예 수명을 다한 플라스틱이 새로운 낙원이라. 튀르키예는 이미 어려운 상태에서 2020년 1월 이후로 수출국들에게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블랙리스트 또는 화이트리스트. 환경단체들이 지적하는 또 다른 허점은 바로 바젤협약 수정안이 일부 혼합물이나 특정 유형 플라스틱이 줄줄이 면제를 해줄 것이라는 거. 아시아 잘못이다? 아마도 그때쯤이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플라스틱 지평선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까? 플라스틱 육지와 해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일 많이 배출한 것은 중국이나 인도라고 산업계는 모두 어디도 시사하지만 그 국가들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다. 11장에서 유럽 개척자이지만은 완벽하지 않은
플라스틱에 대한 담론을 바꾸고 70년 동안의 업계가 공들여 놓은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이 2016년 필리핀에서 탄생하고 폰 헤르난데스가 국제 코디네이터가 된 플라스틱 처방연대 운동의 핵심이다. 유럽 선거적인 법률을 제정할 임무를 맡다. 참가자들은 이렇게 해서 소식은 빠르게 세계 다른 지역에선 절대적인 선례, 이제 법규를 집행하는 것은 회원국들의 몫이다. 무모하고 위험한 해석을 피할 목적으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21년에 금지 대상이 되는 제품을 상세히 밝힌 기술 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입법을 막기 위해서 가동되는 로비는 유럽기업이 감시는 이렇게 더브리셀 마녀 사형 혐의를 받다. 유럽기업 감시는 이런 이중성을 대표하는 한 인물을 조사했는데 임원 베이츠인데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로비 회사를 설립했고 기업가들에게 다양한 안전모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그의 클라이언트들은 그 대표에서도 보드 기업과 식품 포장재 기업체들이다. 이 기업들은 유럽의 식품 포장업체를 대변하는 협회의 팩투고에 연합했다. 음료업계는 결국 보증금을 지원하다. 코카콜라가 여기에 해당한다. 코카콜라는 공개적으로 저스트 브로를 통해서 고객들의 콜라병을 아무데나 버리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입증된 보증금 제도를 막기 위한 술책을 썼을 것이다. 기업들이 보증금 제도를 입법화하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는 동안에 네덜란드의 회인 체인징 마켓은 보증금 제도는 제도 운영 자금과 또한 잠재적으로 제품의 재분리와 같은 것에 소요되는 다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모든 병과 포장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라고 해석을 했다. 심적이 시작되는 영도 3의 끝이다. 매년 유럽 산업은 거의 6천만 톤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을 생산한다. 그리고 유럽인들이 이것을 절반인 3천만 톤을 버린다. 이 양에서 30%가 재활용되고 43%는 또 소각되고 25%는 매립된다. 이론상으로 더 엄청나다는 거죠. 브뤼셀은 더 많은 통제하려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 포장재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6%만 활용하고 있다. 나머지 25년까지 20% 확정하는 것이다. 노력은 그렇게 하는데 플라스틱 연구 소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06년에서 16년 사이에 유럽 대륙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소각은 61%에 증가했다. 이 분야는 유럽 대륙에서 특히 독일과 스웨덴에서 개발되었는데 이 국가들은 기계를 늘리기 위해서 폐기물을 수입해야 했다. 재활용 플라스틱의 독성에 대해서 비정부기구가 플라스틱 소각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12주 동안의 약한 불에 저항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동 정호세에 사용된 난연제는 가정집의 바닥재에서 천정제까지 침투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성가신 과학자들, 로비는 매우 강력해서 유럽 기관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 유럽 식품안전청에서 전문가로 활동했던 연구원 나탈리 공타르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서리성으로 야심만만했던 프랑스는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재활용 플라스틱을 100%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기업은 시아를 3명이었다. 해본 옷걸이 사무용품 폴리에틸렌으로 된 요구르트병을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이 플라스틱 용기는 거의 재활용되지 못한다. 어쨌든 요구르트병으로 다시 사용할 수가 없다. 분리배출을 권장하는 새로운 지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인들은 분리배출을 하는 만큼 재활용을 보장받지 못한다.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까지 관리할 책임을 진다. 1975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유럽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들은 1990년대까지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를 않았다. 100% 재활용 플라스틱을 위한 노력은 2017년에 에코 앙발라주에서 명칭을 변경한 시테오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플라스틱 포장재의 50%가 완벽하게 재활용이 가능하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거와 분리 개선할 점이 있다. 상대적인 공정성.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시테오가 주장하는 것만큼 그들의 임무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보정기간
새로운 보장제의 재활용이 보장되기 전에 이미 이것들의 상업화를 시티어가 지속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불행한 경험이 그다지 교훈이 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플라스틱 자체를 줄이고 재활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드랑제는 2020년 4월에 새로운 보장제를 매대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새로운 보장제에서 플라스틱을 10% 줄이고 85%까지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함정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자가 검진. 에코항 발라주가 창설한 이후로 관리 직업의 또 홍보수를 문제 삼아 감시원은 그들을 여러 차례 소환했다. 그리고 에코항 발라주는 2천만 유로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유동자산 스캔들로 명성이 크게 훼손되기도 했다. 혼란을 주는 마크. 시테오는 분리수거 마크가 프랑스 마크가 포항베르 수지식별 등으로 이런 마크. 시테오와 다른 일반 기업이 옹호하는 포항베르의 경우에 재활용 가능성을 잘못 제시하며 혼란을 가정시키고 있다. 이 표시는 가정스레와 함께 우리한테는 문구 옆에 있어서 매우 모호하다. 플라스틱은 가정 내 어디에 있다가 점점 더 심해진다. 합성물 안에 플라스틱이 숨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건축물에 등장한 최초의 복합재료는 전목재 잔여물과 현대 30%의 플라스틱 소지를 혼합한 목재였다. 알리앵은 이렇게 추측한다. 플라스틱이 더 이상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더 나쁜 점은 플라스틱이 합성물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이 소유하는 플라스틱 원재료는 거의 500만 톤에 육박하는데 이 유럽 소비량의 거의 10%에 해당한다. 천연 플라스틱보다 재활용에 대해서 더 말이 많다. 재활용. 소드몽의 설명을 들어보자 도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플라스틱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들이 생산하도록 할 겁니다. 직접 받아도 전통적인 시범하게 끝나는가? 프랑스 정부는 인정하면서 플라스틱을 최소한 20%를 하고 패스트푸드 종 일회용 식기를 재사용이 가능한 식기로 교체하고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치다. 재활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플라스틱 용기를 수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증금 제도를 실행하는 문제였다. 마지막으로 중지를 할 당시 부하르송 국무장관 지역사회와 환경운동가에게 강도 높이 비판했는데 지역사회는 설비 비용이 문제였고 환경운동가들은 최대 50원까지 재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보다도 재활용 효과가 적은 보증금 제도의 회의적이었다. 문화혁명이 필요하다. 부하르송은 정부를 떠나서 대의원이 되어 인도에서 보낸 시간을 회상한다. 여하튼 그 시간은 플라스틱에 대한 생각을 고요하게 만들었어요. 전에는 재활용을 믿었지만 그거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일할 때 두 번째 각성이 있었다. 잊혀진 사람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을 비롯해서 세계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에 따라서 포모사 그룹은 전 세계 최상의 삶의 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자신의 이웃보다도 거북이에 해를 끼친다고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웃보다도 거북이를 더 아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린피스 미국 지사에서 15년이 넘게 해양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해양 생물학자 존 호시바의 말이다. 거북이는 그저 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정의를 구성하는 거대한 요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시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순간에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운다거나 그리고 난전지가 가득 들어있는
소파에 누워 있을 때 수혈을 받는 순간에도 인체로 스며든다. 모두가 플라스틱에 노출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플라스틱 제품이 되기 전에 그 역할을 다한 후에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과 그 첨가제에 더 많이 노출된다. 무용수 그리고 강압적 밀어붙이기. 펜실베니아주는 미국 민주주의 여러모로 알려져 있다. 북동부에 저는 훨씬 더 숭고한 명성을 얻게 되는데, 명성. 은퇴한 소아과 전문의이자 오염 문제 전문가인 네드 게티어 박사에 따르면 셰일가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170개가 넘는 화학물질이 사용된다고 한다. 미국 가스 회사들이 폐쇄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물을 처리 과정을 거친 후에 하천으로 방류하기로 허락하고 있다. 하지만 처리 과정에서 모든 오염물질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2013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연구원들은 처리 시설이 위치한 곳의 하울에서 상류보다 200억까지 높은 우려할 만한 수준의 방사능 수치를 확인했는데, 법관에 담성되었다고 믿어서요. 2019년에 수압 폐쇄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펜실베니아주 남수 4개의 카운티에서 유행 육종이 예기치 못하게 급증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골정향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공격한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소아청소년에게 67건의 희귀 종양이 파악되었고, 이 중에서 27건은 유행 육종이었으며 40건은 다른 소아암이었다. 주로 시골이며 또 교외에 있는 지역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 것들이 설거지를 하려고 차를 타고 가다 시추 작업이 유의하다면 가스 운송 또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 죽음으로 가는 길, 탈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골목 위는 루지애나주의 주도 베튼 루즈와 재즈의 상징적 도시인 뉴올리언스를 가르는 약 100km에 이르는 길에 붙여진 별명이다.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기가 더 어려운 것은 산업계가 열악한 지역사회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2개의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 세인트 제임스 인근 구역의 조지프 사진은 2019년 리베라 시용과의 인터뷰에서 산업 폐기물과 연이은 암 발병 사이의 연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400만 준비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선샤인 프로젝트 아무런 사업이라. 포도사유 최악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새우잡이어서 선장이었던 윌슨은 부모 사이에 플라스틱스를 잘 알고 있다. 윌슨은 텍사스주에서 40년 넘게 그들을 겪어왔다. 플라스틱의 메카 텍사스주에는 휴스턴을 따라서 30여 개의 석유 공장과 석유화학 공장들이 모여 있다. 최전선에 있는 근로자들, 다양한 에너지 활용, 6m 높이의 플라스틱 쓰레기, 아시아에서 규정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고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열악하다. 중국에서 쓰레기를 2019년에 중국이 오염된 플라스틱에 대해서 국경을 폐쇄한 뒤로 그린피스는 결국 서구에서 수출하는 폐기물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말레이시아 조사를 하러 갔다. 몇 달 후에 그린피스는 여러 맵지에 버려진 플라스틱 조각들에는 다양한 금속, 중금속, 잔류성 오염 물질 포함한 유기화학 물질들이 들어있다. 변화는 당신들 정말 이기적이군요. 미국에 사는 50대 차른 웅은 코쿠 유카우 마을에 있는
자기 집 우물을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다. 2018년 겨울 어느 날 아침에 보니 물이 흐려져 있었다. 분석 결과는 아연, 철, 망간, 납 같은 중금수들이 높은 수치로 검출이 되었다. 감자를 재배하는 차은웅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공장에서 100m 거리에 살고 있다. 차은웅은 이렇게 증언한다. 어느 날 밤에 12명의 캄보디아인 노동자들이 100여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로 교체되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틀에 한 번, 2대 트럭이 오던 것이 매일 10대의 트럭들로 바뀌었어요. 일꾼들은 낮에는 구리로 된 선을 벗겼고 밤에는 플라스틱을 태웠어요. 부모들 괜찮은 냄새를 피할 것과 방법은 없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마을을 침범한 후에 차은웅은 매달 체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형편이 되지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두부 공장들이 이런 독성 폐기물들을 독식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 동안에 미국에 의해서 사용되어 베트남 국민과 미국 등 수백만 명의 기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졌다. 고엽제가 그렇다는 거고, 성인이 저 달걀 중에 하나씩만 먹더라도 유럽연합이 정만 1일 섭취 허용량 70배나 초과할 수가 있다. 친환경 벽돌과 플라스틱 도로, 친환경 이렇게 도로가 되네요. 자.